영등포 쪽방촌은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도시 빈민 중 최하층에 속하는 계층입니다. 일반 거주자와 노숙자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숙자들이 돈이 좀 생기면 쪽방으로 잠시 들어가기도 하며, 반대로 쪽방에서 지내다가 돈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험한 이유는 이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노숙하며 지내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노숙자들이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먹고 치우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어지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노삼방뇨는 기본이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사창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5대 쪽방촌 모두 시작은 사창가였습니다. 그중 일명 종삼이었던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 일명 양동이었던 서울 종구 남대문 5가 쪽방촌,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은 더 이상 사창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쪽방촌은 아직도 사창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어도 쪽방촌은 그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데, 어둡고 좁은 이 골목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포즈로 보이는 장년의 여성이 골목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을 겁니다. 놀다 가라고 합니다. 거래가 성사된 남성은 포즈의 안내를 받아서 쪽방촌 방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영등포 쪽방촌은 해방 이후 형성된 윤락가의 시초입니다. 성매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벌집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평 등 서울 도심 기차역 주변에 사창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던 동대문역도 사창가가 형성되었고, 이들 사창가는 1950년대 영전사상가 허무주의, 그리고 1960년대 고도성장기의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정부가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들 사창가 규모는 조금씩 축소되었는데, 반대로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역 88, 천호, 텍사스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등포 사창가는 영등포 주변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증가하면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노무직, 폐지 수집, 구걸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 주변에 노숙자 및 도시 빈민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료 급식소 및 요새보험 같은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가 자리 잡혀 있고, 근처 교회에서도 이것에 신경을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등포 쪽방촌은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쪽방촌이라 생필품 지원 등 여러 사회적 후원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숙인을 포함한 영등포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하고 불결하며 언제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노숙자,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돈 달라고 귀찮게 하는 노숙자, 이런 노숙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조용히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는 노숙자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이중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감시와 경계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등포 쪽방촌이 2013년에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이란 2013년부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 중 하나로 서울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가치 있는 자산을 발굴해 보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서울 미래유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등포 쪽방촌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착공 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영등포 쪽방촌은 그저 옛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